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프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고민 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는 별일 아닌 것도 내게는 큰일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일과 연애, 인간관계, 돈 등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들에 대해 정신과 의사 토비가 알려주는 해법입니다. 첫 번째, 망각. 최고의 복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대체로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두 번째, 비난. 비난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도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되기 쉬우니 자신의 공격성을 억누르는 것이 좋아요. 감추어 둡시다. 신경 쓸 가치 없어요. 세 번째, 관대함. 부정적인 기분, 공격적인 기분. 그런 기분도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논리로 억압하면 안 돼요. 억압하면 그 기분이 커지거나 왜곡되니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자신에게 관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관. 평소에는 얕보여도 괜찮아요. 바보 취급당해도 괜찮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제대로 화를 내면 됩니다. 얕보거나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스스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다섯 번째, 그만. 피곤하면 사양 말고 그만둬요. 과로로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그만두면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쉬게 만드는 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여섯 번째, 의욕.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아도 그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정신의학적으로는 의욕 충만한 사람이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제가 안 되고 나중에 반항할 위험도 있으니까요. 싫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라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보통의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조심. 공격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이 신경 쓰이는 사람, 뾰족한 사람, 왠지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체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화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스스로 나는 말이야 하며 거들먹거려선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상대방이 나에 관한 이야깃거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압박. 다른 사람들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은 간혹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압박을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들의 목적이 불편하기 때문에 압박을 주는 것이에요.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천천히 멈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열 번째, 삶. 사는 것은 등산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산이 있어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등산과는 다른 것이에요. 등산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삶에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꽃을 따거나 나비를 쫓거나 누워서 쉬거나 김밥을 먹거나 할 수 있어요. 삶은 즐겁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11번째, 입버릇. 앵이라는 입버릇은 그만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격적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단 한마디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럴 경우 더욱 사람 간의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입버릇은 고치는 게 좋겠죠. 12번째, 포기. 포기는 타협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선택지를 용기 있게 선택했을 뿐이에요. 선택했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으니 충분히 열심히 했어요. 13번째, 애정. 사람을 계속 좋아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상대에게 짜증 내거나 지치기 전에 떠나는 겁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함께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애정이란 꽤 단순한 면도 있어서 만날 때마다 싫은 기분이 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싫어져 버리니까요. 14번째, 그릇을 넓히세요. 상대방에게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나는 똑같은 행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나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부터 조심해 하는 정도의 화만 날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화낼 필요 없는 가짜 분노입니다. 그래도 남는 분노가 진짜 분노입니다. 진짜 분노에만 화를 내세요. 15번째, 반복.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 내 인생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이야말로 인생이에요. 매일 화려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유명인은 많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나름의 생활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반복 속에서 가치를 찾아보세요. 16번째, 운세. 운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날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운세 이야기가 아니어도 운이 없는 날은 피곤하고 부주의해집니다. 이럴 때는 움직일수록 부주의해서 생기는 실수를 하죠. 그러니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17번째, 불필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불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뭘 꼭 해야 해. A는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돼. 휴일에는 꼭 외출해야 해. 나도 모르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기준을 많이 만든 거 아닐까요? 그 목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18번째, 여유. 너무 바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단지 잠만 자는 삶은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가능한 한 1시간 이상은 자기 전에 뒹굴거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1시간의 여유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니까요. 19번째, 인정. 자기 인정 욕구는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괴로워지거나 번거롭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무언가에 열중하는 겁니다. 20번째, 멀리. 싫은 일이 있을 때는 시점을 멀리 가져가면 좋습니다. 특히 사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더욱이요. 예를 들어 조금 전 직장에서 혼나 풀이 죽어 있다면 5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봅시다. 아마 별 상관없이 잘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 잊고 있을 거예요. 21번째, 기준.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의 기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신의 기준이 필요한 때예요. 22번째, 은미. 그 순간은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하고만, 그 시절에만, 그 순간에만 맛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얻을 수 없는 값진 순간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이 순간을 음미하며 값지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사는 것은 등산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산이 있어도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등산과는 다른 것이에요. 삶에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꽃을 따거나 나비를 쫓거나 누워서 쉬거나 김밥을 먹거나 할 수 있어요. 23번째, 지속성. 아무리 기운을 내고 집중하더라도 지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이든 공부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쓸모없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할 일에 집중하자. 24번째, 사이. 직장 내 동료와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침범할 수 없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약한 연결고리를 말하는 건가? 하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래 두고 깊이 사귄 사람을 찾기가 어렵긴 하다. 약한 연결고리라면 내가 상처받는 일도 크지 않을 것 같다. 25번째, 친절.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면 지쳐버리고
자신에게는 친절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하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친절하라고 말한다. 쉽진 않겠지? 26번째. 중단. 답을 내야 하는데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중단하세요. 컨디션이나 타이밍에 따라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버텨도 결국 후회하게 된다. 저자는 5분 만에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은 일단 중지하라고 말한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거나 잠깐 쉬었다가 들여다보자. 의외로 정답은 쉽게 찾아질지도 모른다. 27번째. 뜻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뭐라고? 그건 바로 우리가 소원이나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란다. 만약 모든 게 뜻대로 된다면 현실이나 꿈이나 뭐가 다르겠는가라고. 그런가? 그래도 소심한 나는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었으면 한다. 28번째. 슬럼프.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기를 슬럼프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슬럼프 시기가 곧 번데기 시기라고 말한다. 방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기고 나중에는 나비가 될 것이다. 고민은 제로가 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 선택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민 속에 파묻혀 정작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삶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와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맹수가 습격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보다 맹수가 있는 곳에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요. 잠시 저자가 이 책을 지은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저는 탐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칼럼니스트죠. 또 동성애자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라는 일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곁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마디 조언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순간 환자의 마음이 풀리고 부드러워지니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면서 고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은 단어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꾸준히 메모해 왔습니다. 그 말들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의 30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몇 년 뒤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동성애자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파트너의 죽음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때 제가 메모해둔 말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또 그 경험 속에서 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트위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런 말들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떤 고민이든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1년 만에 3,000명에서 18만 명까지 늘었어요. 저 역시 고난을 겪은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말들을 트위터에 올린 덕분에 트윗들을 정리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